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32화 태백산의 물방울 셋 편입니다. 드러내 졸졸졸 돌 사이로 계곡물 쏟아내리니 금은고 울리는 듯 청정함을 자랑하니 마음도 씻어내리는 듯 서너 마리 목소리 좋은 새들이 나뭇가지 입에 숨어 있다가 서풍이 불어 흩으니 지저귀다 날아가네. 김극성의 글이었습니다. 태초 하늘에서 물방울 세 개가 태백산 산마루에 튀어올라 삼수형 피제에서 셋수로 나누어져 한 방울은 금농소에서 발원의 정선을 거쳐 양평의 양수지에서 한강이 되어 서울로 거쳐 서해로 흘러가고 한 방울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해 낙동강을 따라 남해안으로 흘러 또 한 방울은 백병산을 타고 삼척 미인 폭포 50천을 거쳐 동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물방울이 셋으로 나누어진 태백산 삼수령 피제는 예로부터 난을 피해 비난을 간다고 피제란 이름이 붙었고 삼수령은 물방울이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삼수령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환웅천왕이 하늘에서 높은 산위 태백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는 전손 사상을 숭배했고 나라를 다스리다 다시 산으로 들어가 돌적 산신이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신령한 산을 성지로 여겨 소도로 설치하고 기도, 수행, 교육, 천재, 의식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원래 태백산이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로 한민족의 성지를 의미합니다. 한민족의 이동과 함께 태백산이라는 지명도 이동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태백산은 중앙아시아 천산이라고 하고 북방 문화의 선조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감수성의 사미태백산을 거쳐 해가 뜨는 한반도 끝자락 모양산과 백두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양을 따라 남방 문화의 조상들은 낙동정맥 백두대간을 타고 태백산에서 북방 문화와 접하 군생했던 것입니다. 분명 태백은 우리의 묘산이요 한민족의 시원지라고 할 만합니다. 먼저 물방울 하나, 대한민국 수도를 관통하여 우리 인구 절반이 마시는 젖줄인 한강의 발원지 금농소는 백두대간 금대봉과 대덕산 사이에 있습니다. 민족의 시원 당군안고에 금소할 금자를 붙여 금농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농소는 태백시 창죽 전 상류의 작은 못에서 동강을 거쳐 한강까지 514km를 흘러갑니다. 정선의 조양강과 영월의 동강을 거쳐 당양, 충주, 양평의 양수지에서 북한강과 만나 서울 강하로 흘러 들어가는 12개의 하천과 3개의 강, 38개의 도시를 거쳐 흘러로 서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젖줄이자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한반도 최대의 물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대봉 지설에는 제단굽생과 고목나무샘, 물고리, 물군형, 석간수와 애금태에서 솟아나는 물이 지하로부터 스며들어 금농소에서 다시 솟아난다고 합니다. 1987년 국립지리원에 의해 최장 발원지로 공식 인정되어 금농소의 둘레는 약 20m이고 깊이는 알 수 없으며 사계절 9도씨 정도의 지하수가 하루에 2, 3천 톤씩 석회암 안반을 뚫고 솟아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흐르는 물줄기 때문에 깊이 1.5 내지 1m, 너비 1 내지 2m의 안반이 꾸불꾸불하게 파여 있는데 소의 이름은 물이 솟아나는 굴 속에 금룡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듯합니다. 전설에는 서해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강을 거슬러 백두대간 금농소에 오른 후 이무기가 주변 가축을 잡아먹고 성천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축을 잡아먹은 이무기를 죽이고 금농소를 메웠다고 합니다. 주변 폭포는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올라가게 생긴 흔적입니다. 물방울 둘, 낙동강의 발원지는 백두대간 매봉산 천이봉 너덜샘이고
용출한 것이 황지 연못입니다. 황지 연못에서 발원한 물이 산을 뚫고 지나면서 성문을 만들고 깊은 소를 이루었는데 이곳을 구문소라고 합니다. 물이 산을 뚫고 흐른다 하여 예로부터 뚫어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신학자 여운암 신경주는 자신의 저서 상경포에서 산자분수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산이 물을 나눈다는 의미로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걷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문소만은 예입니다. 물이 산을 건너는 정확히 말하면 물이 석회암 바위를 뚫어버린 세계적으로 드문 곳인 것입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로 동국여지 성남에는 낙동강의 근원지로서 관하에서 제전을 두어 가뭄 때는 기우제를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황지는 하늘의 못이라는 뜻의 천황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와 마찬가지로 물이 깊고 맑아 깨끗한 기운이 가득한 정성스럽다는 뜻으로서 비롯되었습니다. 낙동강은 한반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다음으로 깁니다. 황지 연못에서 용출되는 물은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창녕군을 지나 부산으로 흐르는데 총 길이는 510km입니다. 옛날에는 내륙지방의 백길로 하단, 구포, 삼낭진, 수산, 남지, 현풍, 외간, 낙동, 풍산, 안동의 선착장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은 동국여지 섬랑이지만 훨씬 이전의 삼국시대는 기배 일대의 가장 세력이 컸던 가락국기의 황산나루 땅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에서 황산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낙동이라는 이름의 뜻은 낙양 동쪽에 흐르는 강으로는 뜻으로 낙양은 지금의 상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물방울 셋, 50천, 신내에 발현이 되는 백병산의 중턱에서 발현한 물길은 도계를 지나 삼척으로 흘러 동해로 들어갑니다. 굽이 59비를 이룬다 하여 50번 물길을 건너야 한다기도 하는데 50여 킬로를 흘러가기 때문에 50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50천의 물길은 백두대간 최고의 협곡 강원도 삼척시 통제리 미인폭포를 거칩니다. 아무래도 협곡이 많고 물이 구부구부 흐르는 물을 마신 사람들 중에는 아름다운 미인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로부터 50천 주변에는 절색 미인이 많아 미인폭포라고 하고 바다 용이 탐내어 납치했다는 상공유사 수로 부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50천의 미인은 중국의 경국지색으로 물기가 넋을 잃었다는 서시나 기러기가 반한 황소금이나 달과 꼴들이 질투했다는 초성과 양기부를 능가했나 봅니다. 50천 미인폭포는 옛날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게 되어 개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생녀라고 수근거렸고 여인은 시리에 빠져 폭포에 투신 자살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나 봅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거대한 암벽은 험풍암이라고 부르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투신 자살할 때 이를 지켜보던 동자성이 돌이 되었다는 동자석이 꼭대기에 아직 홀로 서 있습니다. 조선의 화가 겸재, 정선, 포함, 강세황, 단원, 김용도가 삼척, 죽수로와 50천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백두대간, 태백산, 소백산 마루급에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주목이 담담하게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두리봉은 산 모양새가 두툼하고 두리뭉실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두리봉이라고도 부르며 정선 아리랑 구절에 나오는 산이기도 합니다. 중턱에는 천년규물로 지정된 주목 세 그루가 있는데 주목의 수령이 1400년이라고 합니다. 백두대간에는 남해 중에서 최고령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주목을 올려다보고 단번에 신단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 한 마리가 주먹에 앉아서 깍깍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